안녕하세요. 유튜브 하는 트러커의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은 7월 7일 칠성날이네요. 이제 여름이 되니까 바깥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. 저 차 안에 있을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바깥에 나가면 꽤 더워요.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트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를 했고요.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몇 분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분이 차를 사서 해보실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것저것 이제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 트럭 일 한 지가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뭐 별반 알기는 개뿔 뭘 알겠습니까.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상 제목에 절대 차를 사지 마세요 이렇게 적었던 거는 제 경험치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한국 트러킹 회사 두 군데를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이제 좀 경험 많으신 그 트러커 분들, 이런 분들을 알게 돼서 그런 분들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,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한국 그 트러커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캘리포니아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한 1000명 된다 그러고, 어떤 분은 뭐 1500명, 2000명 된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장거리 많이 하시죠. 장거리 많이 하시고, 또 장거리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포트 일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미국 관문일에는 롱비치 항구 워낙 큰 게 있으니까 그 포트에서 뭐 직접 들어가셔서 끄집어내온다든가, 아니면은 뭐 끄집어내서 그 리시버한테 갖고 가든지, 또 아니면은 야드에서 또 리시버한테 갖고 가든지, 뭐 그런 포트 일 하시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일 하시는 건데, 그 저한테 본인들이 그래도 옛날에 다 오너를 하셨다 그러는 분들을 여러 분 뵀는데, 제가 알았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었어요. 그런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그분들이 오너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 되셨으면은 제가 그 회사에서 만날 일이 없죠. 계속 그분들은 오너 하시면은 제가 그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,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제가 그 회사에서 뵀다는 거는 그분들도 뭔가 생각하시는 것만큼, 원하시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하시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거고, 또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막 내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한참 할 때니까 또 이제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분들 대답이 거의 다가 하지 말아였거든요.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제가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, 차를 사시는 분들이 뭐 로컬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장거리를 하시든지 대부분 그 중고차를 사시는 거예요. 중고차를 사시는데 뭐 돈이 정말 널널한 사람들이 트럭 일 얼마나 하겠어요. 그러니까 쉽게 그 준비할 수 있는 게 중고차이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하시는데,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중고차는 사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,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이 트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중고차를 샀을 때는 뭐 나하고 그 차가 잘 맞으면 고장 안 나고 쭉 타기도 하지만은, 대부분은 뭐 어떤 이렇게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고장 안 나고 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중고차들이라는 게 한번 고장 나기 시작하면은 통상적으로 그때부터 비엔나 소세지가 돼가지고 줄줄이 물고 들어가더라고요.
그래서 이거 하나 고치면 저쪽에서 고장나고 저쪽 거 고치면 다시 이쪽 것도 고장나고 뭐 이런 수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장거리 같은 거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거의 다 이제 브로커 일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뭐 브로커 처음 연결됐을 때는 뭐 일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. 하는 소리고 그 브로커라든가 뭐 일 많은 거를 또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브로커 잡을 디스패칭 해주는 그 디스패처들을 의지를 하거든요. 근데 또 오너 하시면은 그 디스패처들을 저기를 하면은 디스패처 비용도 또 내잖아요. 뭐 5%, 6%, 7%그 사이에서 아마 낼 거예요. 그리고 또 브로커 잡을 하면은 그 운임 받는 것도 바로 이렇게 운임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손에 현금으로 들어올 때까지 뭐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시간이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캐피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캐피탈 회사에다가 내 운임 그 다 띄고 난 그 BOL을 갖다 주면은 뭐 그걸로 현금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한 3% 떼어냅니다. 3% 떼어내고 그다음에 각종 세금 플러스 어떤 행정적인 거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정말 골치 아파요.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어떤 분은 그래도 새 차는 안 사고 중고차를 사가지고 고쳐가면서 탄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또 봤던 어떤 분은 트럭스탑에서 제가 뵀던 그분 같은 경우는 죽어도 중고차는 안 사시는 분이에요. 근데 새 차를 사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페이먼을 3년에서 3년 반에 끝내버리고 끝내자마자 다시 그 차 트레이드 해가지고 새 차로 이렇게 사시면은 이런 트럭들도 해년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모델이 나오면은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장거리는 워낙 많이 다니니까 기름값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면은 그 성능 좋은 새 차들이 나오면서 연비도 좋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많을 때는 한 달이면 돈 1,000불씩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. 그래서 죽어도 항상 새 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돌리고만 있는 거지. 그리고 제가 봤던 것도 하나 안 좋은 거 하나 있어요. 진짜 뭐냐면은 자기 차를 해가지고 돈이 조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내 생활 저도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내 어떤 버짓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내 돈 씀씀이가.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생활 버짓은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쉰다든가 그러면 2달, 3달을 못 버티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. 생활 버짓은 키워놨는데 인컴 안 들어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런 나쁜 점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돈 관리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 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좌지우지를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몇 번 전에 그 영상 올리는 거에도 그 트러커 그 수입 얘기를 드릴 때 오너 오퍼레이터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, 2달 벌은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전년도에 했던 1년 거를 보고 평균을 내야지 그게 정말 그 오너의 평균 수입이 나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마냥 그 오너들이 더 벌기는 벌죠.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. 근데 실상 평균을 내보면은 컴퍼니 드라이버 하는 거하고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 나겠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그 경력자가 됐을 때에는 그 경력자하고 오너 오퍼레이터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. 안 나기 때문에
뭐 속 편하게 그냥 컴퍼니 드라이버 하는 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서 다른 분한테는 차 사지 마세요 이러면은 좀 우습기는 한데,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거를 준비해 갖고 산 게 아니에요. 준비해서 산 게 아니고, 제가 아틀란타 쪽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실은 운전하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그 아시는 분하고 그걸 준비를 하다가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아틀란타에서 있어야는 되겠고, 그래서 어떻게 연결된 게 포딩 업체가 연결이 됐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 거 그 포트에서 끌고 나오는 게 주야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, 주야간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러길래 이게 주야간으로 하면은 이거 돈이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또 마침 제가 아시는 분이 트러킹 회사를 하시면서 이 펜스키에서 차를 여러 대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 도움으로 이렇게 펜스키 트럭을 이제 끌고 나왔는데, 사실 이 펜스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메인테너스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. 다 좋은데 그 금전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한 월 돈 1,000불씩은 돈이 더 들어가요. 일반 차 그냥 사시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지만은, 제가 했던 경험치로 봐서 그게 그 보험이 될 수 있겠구나, 보험 하나 더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,000불을 조금 무시를 했던 거예요. 돈이 더 들어가는 거를. 그리고 주야간으로 하면은 뭐 그 1,000불 내는 거에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은 생각에 무시를 했는데, 제가 귀가 얇은 것도 있지만 포워딩 회사에서도 저를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, 가자마자 한 3주 하고 나니까 그 야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야간 일이 그렇게 항시 있는 게 아니고,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그 포트에 컨테이너가 잔뜩 쌓인 거예요. 쌓이니까 이 컨테이너는 또 포트에서 20일 안에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도 뭐 페널티 내고 막 이러니까, 그래서 빨리 꺼내야 되니까 나한테 너 차 사서 할 것 같으면은 주야간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던 거예요.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거고, 저는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앞질러 가가지고 제 혼자 생각에 이거 주야간 해가지고 24시간 차 돌리면은 금방 빌딩 짓겠구나 아마, 저도 또 앞서간 거고.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게 안 되고, 주간일 자체도 들쑥날쑥해요, 이 포트 일이라는 게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, 제가 뭐 롱비치에서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같은 포트 일이면 거의 아마 제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포트 일이라는 게 뭐 한국이나 중국의 뭐 연휴 기간, 그 다음에 연휴,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죠. 휴가 기간, 그 다음에 어떤 날씨의 영향,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그 가격,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죠. 선박 물류 비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컨테이너 일 하시는 거는 들쑥날쑥해서 일의 연속성도 안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상태 뭐 고장 나고, 그 다음에 뭐 브로커 일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브로커든지 그 디스패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내 개개인한테 좋은 노드만 잡아주겠어요.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냥 일 연결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정말 노드 그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고생이란 고생하고, 또 어떨 때는 연결 안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그 꿇고 뭐 이러다가 보면 평균 내면 거기서 거기에요, 일들이 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경력만 쌓이면 회사 드라이버를 하셔도 금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. 안 나기 때문에
괜히 골치 아프게 오너 해는 것보다는 컴퍼니 드라이버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꼭 이게 차 사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. 내가 컴퍼니 드라이버를 해서 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어떤 어카운트라든가 뭐 업체를 이렇게 내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계약을 해서 컨트랙을 맺어서 할 수 있을 때,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당연히 차를 사가지고 해야죠. 그러면은 정말 돈이 됩니다.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차 사는 거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뭐 아닌 말로 그 운전 경력하고 상관없이 뭐 두세 달 만에 내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10년, 20년 해도 그런 일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내가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인맥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지, 그게 더 앞서가는 거지 뭐 운전 경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차 사시는 거는 꼭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